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함부로 교육받는 것, 그러면서 일반적인 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아나운서 학원이나 아나운서 출신, 승무원 출신 다양한 스피치 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목소리가 좋아지는 방법과 발음이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저에게 먼저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 정도의 필요성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도 스피치 강사들을 가르치고, 강사들을 어쨌든 저는 가르치고, 그리고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 아나운서 지망생들, 승무원, 이런 분들이 저에게 교육을 받고 그런 직업군을 조금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발성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육 방식이 너무 옛날 방식이고, 잘못하다가는 너무 큰 부작용을 낳는 방법임에도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됐어요. 제가 이 보이스 트레이닝과 스피치 생태계를 가끔씩 살펴보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받을 때가 많아요.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해? 복식호흡 한다고 손 올려보세요 하고, 가슴이 들리지 않게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내가 한 7년 전에 영상에서 말했던 그런 거를 아직도 그것만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방법들이 더 두루뭉술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방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경우가 아직도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제가 늘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었는데, 흔히 우리가 발음이 좋아지고자 했을 때, 목소리가 명료해지고자 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 아, 야, 여, 오, 요 이러면서 한 음절 한 음절, 한 모음 한 모음을 입을 쫙쫙 벌려서 발음을 하게 시키고 그걸 배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정말 발성장애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입술 사용을 과하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입 주위에는 다양한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과도한 힘을 주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발성과 발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워낙에 발음이 흐리멍텅해서 마이너스가 돼 있는 분들은 이거 하니까 정말 발음이 좋아지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따라오는 부작용까지 생각한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의 스피치 학원이나 아나운서들이 교육하는 방식이 아, 야, 여, 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입모양보다도 더 큰 입모양을 요구하고 더 큰 소리로 내세요라는 거를 요구를 해요. 최근에 제가 또 들은 재밌는 얘기가, 어린 아이가 말을 잘 못해서 언어 발달이 늦어서 발달센터 이런 데를 갔는데, 그 발달센터에서 애가 너무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큰 소리로 말하는 것만 시켰대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애가 중간이 없는 거야. 엄마 있잖아, 내가 오늘, 애가 목소리가 트여서 왔는데 중간이 없어요. 소리를 질러대서 귀가 아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다, 부모들은 더 힘들고 맨날 들어야 되니까 그 소리를. 여러분, 이거를 고치겠다고 하면서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 범주 안에 넣어야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애도 혼란이 올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겪지 않아야 되는 고통들이 주변인들에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충분히 중간 범주, 자연스러운 범주에 딱 도달하게 만들면 되는데, 뭐 한다고 야, 여, 우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입을 쓰지도 않을 건데 이걸 왜 거쳐가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개념입니다. 굳이 안 겪어도 되는 그 단계에 왜가 있어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자연스럽고 품위 있고 우아하고 똑부러지고 아주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발음이 좋아지고 발성이 좋아지려고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야, 여, 입을 쩍쩍 벌리세요, 이 업계에 발을 디뎌서 한 번도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주위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주위에서도 막 그런 말들을 해요. 너는 그렇게 안 가르치니? 같은 업계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세요? 얘기를 가끔씩 이제 하게 될 때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저거 쓸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가르치지? 아기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쳐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걸 과정에 왜 넣어놔요? 그걸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얘기를 너무 해서 그 방법이 약간은 효율적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으나 그 과정으로 가지 않더라도 과도한 단계로 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막 이렇게 안 써도 노래를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쓰면서 노래를 하는 게 그게 정상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 노래할 때 감정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노래할 때 막 눈을 막 희번떡 뜨고 이렇게 하면 노래가 잘 된다면서 막 눈썹을 들고 이게 뭡니까? 실제로 이런 음성 교정을 하는데 가면은 뭐 이상한 얼굴 모양을 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통하고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렸습니다 하면서 저 앞에 오셔가지고 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너무 황당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가지 않아도 되는 단계는 가지 말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자연스러운 입모양에서 또박또박한 발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굳이 입을 쩍쩍 벌려가면서 에너지 소비를 크게 하면서 입모양을 막 왜곡시키면서 쓰지도 않는 입모양을 갖다 붙여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부터가 큰 오류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래턱을 떨어뜨리세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후두를 떨어뜨리세요. 아직까지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긴장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하품하듯이 말하세요.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제는 정말 진화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만 해도 5년 전, 7년 전, 10년 전과 너무 차이가 큰데 아직까지도 10년, 20년, 30년 전의 스피치나 보이스 트레이닝 하는 방식으로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 나이가 어린 신생 강사들인데도 그런 옛날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저는 말로 형용이 안 될 만큼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싶어요. 이런 걸 사람들이 아직도 배우는 게 말이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분별력이 여전히 없다라는 것 자체에도 전 충격을 받았거든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전문가니까 따라가지 말고 상식적으로 필터링을 좀 해봅시다. 이런 말들을 전 참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아래턱을 떨어뜨리고 자연스러워진 상태에서 이 느낌에서 말을 한다. 소리가 두꺼워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음성톤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안에 맺혀서 발출되는 발출값이, 발성적 발출값이 낮아져요. 결론적으로 소리가 좀 잠기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유도를 해놓고서는 또 거기서 큰 소리를 내라고 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꺼워지니까 이게 좋은 건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소리로 억지로 소리를 크게 하다가는 이것도 발성적으로 큰 무리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억지로 후드를 하는 거죠. 이런 목소리 많이 되거든요. 이것도 어때요? 목소리가 약간 바로 변조되죠.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감각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일반인들 모두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모두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긴장이 일어나 있어요. 억지 웃음을 짓는다거나 입을 막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표정처럼 어색하게 작용하는 표정이 있을 때 그걸 풀어주는 정도여야지 그게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말 이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는 영역이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쓴 책을 보고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뭐 목소리가 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오셔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이 구시대 옛날 방식의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당장 쓸만하게 바꿔야지 왜곡시키고 과장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일상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단계에서 멀어져 있는 것들을 다 아니라고 기피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건 어디 가서 내가 안 쓰겠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눈도 풀려요, 여러분. 털이 이렇게 내리면은. 개슴츠레한 눈으로 누구와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느낌, 감각, 배움, 방법 이런 것들을 쫓을 필요가 저희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당장 쓸 수 있는 호감 있는 세련된 이런 워딩을 쫓아서 이런 목적을 쫓아서 가야지 나한테 과도한 긴장을 일으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주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풀어놓는 것도 당연히 나에게 필요가 없겠죠. 적당하게 적정선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 곧 가장 전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려 봤고요. 그 외에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컨택도 해주시고 혹은 개인 레슨을, 개인 컨설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